남편이 왜 자신과 상관없는 소송을 하라 마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소장 도달 후 반응별 대처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즘 똑똑한 아내분들 포커페이스 잘 하시고 증거 잡고 소송을 진행할 때까지는 직진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이 송달되고 도달되기 전 이 시점에 엄청 불안해하십니다. 그 불안의 이유는 남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희망하는 건 소장이 도달한 후 상간녀는 겁을 먹고 남편은 더 납작 엎드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소송할 때 필요한 부분 있으면 모두 다 당신 편이 되어서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싸움이 나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지랄 발광하고 생활비를 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남편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정말로 많이 하십니다. 이 시점에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착했을 때 남편의 반응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 호소. 무릎을 꿇거나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알게 되었다는 건 상간녀와 연락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 호소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정말로 깊은 관계가 아니거나 죄책감 등으로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경우에는 정말로 정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라는 심산으로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짓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이 저렇게 울며 불며 사죄를 하는데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용서하자 라는 마음으로 취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 후회하시고 연락이 다시 옵니다. 왜 다시 연락이 올까요? 그들이 여전히 뒤에서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반응. 무반응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간녀와 깊은 관계가 아니었고 아내가 알고 나서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한 경우에는 소송을 했는지 여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간녀들이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 오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냥 묵살을 하고 그 뒤로 연락을 잃지 않는 경우입니다. 완벽하게 좋은 경우겠죠.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소장이 도달한 것을 알고 뒤에서는 상간녀와 함께 긴밀히 작전을 짜고 변호사 사무실도 둘이서 같이 가고 아내한테는 모르는 척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그 이전부터 아내와의 대화를 차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환 발광. 그냥 단순하고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폭행이나 폭력, 폭언 혹은 집안의 물건을 부수거나 윽박을 지르면 아내가 겁을 먹고 소송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따구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상간녀와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아주 심플한 인간 유형으로 미쳐서 발광하는 행동에 겁을 먹고 아내분들 치아를 해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는 정말로 무대응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는 무대응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언이나 폭행은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112를 누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아내분에게 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차마 경찰을 부르지 못하고 참고만 계시면 그런 행동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아무리 아빠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질환을 발광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상간녀와 헤어지고 도파민이 사라지고 나면 차라리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출.
일주일 이내의 짧은 가출은 치아를 하기 위한 남편의 액션 혹은 연기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가출이라면 상간녀와의 미래를 꿈꾸고 그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상간녀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정을 버리고 나와서 같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서 동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혼녀 혹은 미혼의 싱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을 하게 되면 가출을 장기적으로 해서 어 혼인 관계가 파탄나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보이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상간녀에게 미쳐서 같이 살려고 가출을 하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가출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정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에 사실 발 달린 산 짐승이 나간다는데 뭐 아무리 막을래야 막을 수 없거든요. 가출하는 남편에게는 "이건 합의에 의한 별거가 아니라 일방적인 가출이야. 나는 가정을 지킬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집에서 당신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해."라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은 필수겠죠. 그럼에도 가출을 한다면 주기적으로 "집으로 돌아와라. 아빠 자리, 남편 자리, 가장의 자리인 원래 당신 자리로 돌아오길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2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내시고 캡처해서 남겨 두셔야 됩니다. 남편이 가출을 하면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출을 하고 상간녀와 동거하다가도 집으로 되돌아와서 회복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남편들이 처음에 가출할 때 "상간녀랑 뭐 같이 산다. 상간녀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다 자기 집에 간답니다. 시댁이죠. 거기서 기거를 하죠. 하지만 자유롭게 상간녀와 만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같은 주거 공간을 구해서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 불사. 소장 도달하고 나서 바로 득달같이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는 경우는 그냥 치아시키려고 겁주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조용히 소장을 보냅니다. 이혼 불사를 하는 경우는 상간녀와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 부분 이야기입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렇게 아내가 싫었으면 외도 들키기 전에 이혼을 하자고 했었어야죠. 바람 피고 헛짓거리는 본인이 실컷 하고 다녔으면서 외도가 들키고 나서 소장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혼 불사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바람핀 놈들이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다? 이거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래, 바람 이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피고통이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혼 불사로 나오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다. 뻔뻔하다. 인성이 바닥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협박. 바람나서 미쳐 가지고 신경도 안 쓰던 애들을 들먹이면서 상간녀 혹은 그 집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애들에게도 알리게 되면 "아이들 상처받아서 안 된다. 우리 회사에도 찾아올 거다." 그럼 망신당하고 나는 회사를 못 다니게 되고 그럼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는다. 별의별 최악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내에게 겁을 줍니다. 겁이라기보다는 사실 협박에 가깝습니다. 아내분들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떤 피해도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때 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남편이 바람을 안 폈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다면 왜 바람을 폈냐는 거죠. 본인이 초래한 일을 왜 다른 이유를 대면서 치아를 종용하는 걸까요? 상간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나는 쫄보가 바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아내분들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치아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상으로 6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아내분들은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치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특이 케이스로 1000건 중 한두 건은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증거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다음 기회에 방송으로 한번 해 드리고 싶은데 여튼 안 되는 경우 빼고는 다 치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상간 소송은 그냥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내분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인 것이고 아내와 상간녀가 소송의 원고이고 피고 즉 당사자들입니다.
남편은 소외인, 즉 소송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왜 자신과 상관없는 소송을 하라 마라 하는 걸까요? 완벽하게 상간녀와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오히려 소송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소송을 도와준다고요? 아내가 소송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